통계인데요. 확률과 통계는 그냥 개인적인 소감상 말도 안 되게 쉬웠어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 이거 8문제 다 푸는데 이거 조금 숙련된 분이면 10분이면 풀 수 있어요. 10분이면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물론 제가 풀 때는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자, 2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이 2항 정리 문제죠. 이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게 x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x의 6제곱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 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이 어떻게 되냐? 5c 2 곱하기 x의 6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개수는 이거랑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나? 80이다. 쉽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이 식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A, B는 두 사건 A, B는 어떻다?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다? 두 확률을 곱한 게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다. PA 곱하기 PB가 이 확률 5분의 1이다. 2분의 1 곱하기 PB는 5분의 1이다. PB는 5분의 2죠. 그럼 우리 이제 이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죠? 두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빼기 5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죠? 그러면 다 구하면 10분의 7이 나오게 되네요. 얘도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볼게요. 24번도 쉬워요.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거다. 자,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죠? 표본 평균이 뭔지는 안 나왔어요. 표본 평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뭔가를 곱해줄 건데 뭔가를 곱해줄 거냐면 이 신뢰도에 맞는 뭔가를 곱해줄 거예요. 95%다 하면은 1.96을 문제에서 알려준 이 1.96을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96을 곱하시면 돼요. 1.96 곱하기 이제 여기에 뭐가 되냐? 이게 이제 크기 256을 루트한 거에다가 분의 원래 있던 모집단의 표준 편차 2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256분의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A고 여기에 B라는 거죠. B 빼기 A는 영어 곱하기 2가 되겠네요. 표본 평균 X가 빠지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256은 16입니다. 분의 2 계산해주면 4분의 1 곱하기 1.96이니까 0.49가 나와요. 쉽죠? 팁이 있는데 이 B 빼기 A라는 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표본 평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안 알려준 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바로 2 곱하기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 루트 분의 원래 목표점 편차를 해주시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굳이 xbar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쉬우니까 그냥 이대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26번도 쉬워요. 16명을 대상으로 A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일단 이 16명은 전부 다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A를 했거나 B를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A는 9명,
B는 7명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16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요. 뭐죠? 16시 3이에요. 16시 3이라는 걸 이제 바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선택한 3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무슨 문제다? 여사건 문제다.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사건. 적어도 한 명이 과목 B를 선택할 확률은 전체에서 모두 다 A를 뽑을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모두 다 A인 학생인 확률. 자, 16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이 뽑은 3명이 전부 다 A라는 건 뭐다? 이미 있는 이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9C3 이게 바로 뽑은 3명이 전부 A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1 빼기 16 곱하기 15 곱하기 14를 3 곱하기 2로 나눈 거랑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로 나눈 거랑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0분의 17이 나옵니다.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7번이에요. 확통은 진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건데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다. 여기서 카드를 꺼내서 수를 확인한 뒤 다시 넣는 걸 3번 반복했을 때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3번 시행했을 때 3번 시행한 결과의 표본 평균이. 자, 그럼 이제 X 원래 있던 이 X 확률 변수 X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확률 변수 X는 뭐냐? 한 번 뽑았을 때 나온 숫자라고 해볼게요. 한 번 뽑았을 때 나온 숫자라고 하면은 이 X에 대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X가 X의 확률. X가 될 수 있는 게 13579가 있죠. 13579 합은 1이다. 자, 그리고 이 확률들은 당연하게도 전부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뭔가 분산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분산 VX를 구해야 됩니다. VX는 2의 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자,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위에다가 써줄 겁니다. X제곱 1, 9, 25, 49, 81. 그런 다음에 평균 구하듯이 기대값 구하듯이 해주면 돼요. 5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 더하기 81 빼기 2의 제곱 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다 계산하면 8이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온 분산이 8입니다. 자, 이제 얘를 볼 건데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분산에서 플러스로 6으로 붙은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분산에. 그래서 이건 이제 뭐랑 똑같냐?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 확률변수 옆에 붙은 A는 영향을 주죠. 그것도 어떻게? 제곱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얘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표본의 개수분의 분산으로 구한다. 표본의 개수 우리가 이제 시행을 몇 번 했죠? 3번 했어요. 이게 표본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3분의 원래 우리가 구했던 X의 분산 8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24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제곱은 9니까 A는 얼마다? 3이다. 가 답이 되는 거예요. A는 3입니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은 얼핏 보기에는 뭔가 따질 게 많아 보이지만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이게 왜 쉬운 문제냐? 실제로 따질 게 별로 없습니다. 따질 게 없어요. 자,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영어 얘는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이런 함수예요. 1, 2, 3, 4, 5, 6에서 1, 2, 3, 4
566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볼 건데 일단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죠. F1보다 F6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곱했을 때 나온 게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6의 약수 뭐 있죠? 1, 2, 3, 6. 이게 이제 문제를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F1이 될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상 몇 개 없다는 거예요. F1이 1이라면 F6이 될 수 있는 게 요거 4개가 있겠죠? F6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 6이 있습니다. 자, F1이 1이고 F6이 1이라면 F2, 3, 4, 5는 뭐가 될 수 있죠? 2부터 2까지가 될 수 있겠네요. 어차피 F6도 1이니까요. 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어요. F2, 3, 4, 5는 여 규칙을 따라서 2부터 2까지 될 수 있다. 자, 여 규칙은 뭐였죠? 여 규칙은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그래서 4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을 건데 뭐 중에서 2 뽑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 중에서 4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 1H 단검이라. 그럼 얘는 4C4니까 한 개인 거죠. 똑같은 식으로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 F6이 2일 때는 이 F2, 3, 4, 5가 2부터 4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건 2, 3, 4 3개가 있겠네요. 3개 중에 4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는 거예요. 3H4인 거죠. 3H4는 6C4니까 15다. 그 다음 F6이 3일 때는 2부터 6까지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5개 중에 4개를 중복해서 5H4는 8C4니까 얘는 70개다. 자, 마지막으로 F6이 6일 때까지 있다고 했어요. F6이 6일 때인데 이때는 F2, 3, 4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2부터 12까지죠. 12까지. F6이 6이니까. 그런데 함수의 공역이 어떻게 되죠? 1부터 6까지예요. 사실 낼 수 있는 건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까지밖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4개를 중복해서 뽑는 겁니다. 5H4는 70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게 있어요. 1 더하기 15 더하기 70 더하기 70. 이게 어느 때죠? F1이 1일 때예요. 그 다음 F1이 2일 때를 봅시다. F1이 2일 때는 이때는 F6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3밖에 없습니다. 왜냐? 얘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되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곱했을 때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될 수 있는 게 사실 6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F6이 될 수 있는 것도 3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F2부터 3, 4, 5는 몇부터 몇까지가 되죠? 4부터 6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네들을 고르는 건 이제 뭐다? 3가지 중에 4개를 중복해서 고르는 거다. 3H4는 15개다. 자, F1이 3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3 이상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F1만 해도 3 이상인데 F6은 F1보다도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9보다 9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6의 약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건 이게 답니다. 구할 수 있는 건 여기 다예요. 아까 구했던 F1이 1일 때에다가 여 15까지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171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푸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풀었는데도. 자, 이제 단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왔어요. 단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확률과 통계는.
29번은 그냥 뭔가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쉽습니다. 자, 정규분포에 x랑 y가 이렇게 있어요. 확률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저렇다고 하는데 첫 번째 식을 보고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x랑 40 빼기 x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x가 있고 40 빼기 x가 이렇게 있어요. 둘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확률 변수 fx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여기가 정확히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에 중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옆쪽이랑 옆쪽이 넓이가 같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옆 평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M1은 얘랑 얘의 평균 둘이 더해서 위로 나는 2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M1은 20입니다. 일단 M1이 20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건데 P,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거랑 같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이 10을 왼쪽으로 넘기면 자, 확률에 대한 식에서 이 안에서는 등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확률이 똑같아요. X 빼기 10이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똑같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거는 Y는 X 빼기 10이랑 완전히 똑같은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은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평균은 X의 평균에서 10 뺀 거. 자, X의 평균이 이거 이제 20이라고 쓸게요. 20. 그럼 뭐죠? 이게 10입니다. 10. 그리고 표준 편차도 이제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M 시그마 1 제곱. 여기서 시그마 2는 시그마 1과 같습니다. 이제 Y가 이제 여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봅시다. 여 값을 구할 건데 자, 이 값을 구해 볼게요.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표준화를 해주면 됩니다. P X가 이제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5 그리고 시그마 1 이게 이제 G가 되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분수 G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1분의 어차피 여기 2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더하기 그 얘는 15인데 이제는 Y는 평균이 1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X랑 똑같은 시그마 1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시그마 1분의 5 그리고 시그마 1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뭐랑 똑같냐면 얘를 대칭시킨 거랑 똑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 1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보면 여기는 끝이 이거고 여기는 시작이 이거네요. 얘들이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 1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얘가 0.477가 돼야 되는데 얘가 0.477가 돼야 됩니다. 근데 0.477을 이제 표를 보면 뭐랑 같죠? 얘는 이거랑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얘랑은 똑같아야 됩니다. 얘가 여기 있는 게 커질수록 확률도 커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 확률이 같다는 거는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1분의 10이 2가 돼야 되니까 시그마 1은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시그마 2도 당연히 5가 돼야겠죠. 자, 다 구했죠? 다 구했어요. M1은 20, 시그마 2는 5 더하면 25가 나오게 됩니다. 별거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29번까지 너무나도 뭐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아, 30번은 엄청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도 30번은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무 허무했어요. 30번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 30번을 이제 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자 위에 5개의 동전이 이렇게 있다. 자, 이 규칙을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사위를 던질 건데 3이 나오면 얘를 뒤집고 5가 나오면 얘를 뒤집고 1부터 5까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근데 6이 나왔다? 그 얘를 전부 다 뒤집는 겁니다. 얘가 이제 뒤, 앞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행을 3번 했다고 해봅시다. 이 시행을 3번 하고 난 뒤에 5개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태는 뭐죠? 지금 상태는 뒤입니다. 자, 이제 경우를 따져볼 건데 그 6의 주사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죠. 6의 주사위. 전부 다 뒤집는 그 주사위가 몇 번 나오냐를 세볼 거예요. 1번, 첫 번째 경우로 6이 안 나왔을 때. 6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손수 다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야 되는 동전도 3개예요. 그 말은 그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데다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한 번, 3, 4, 5번 동전에다가 한 번씩 뒤집어야 앞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총 3번을 던졌을 때 3번, 4번, 5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딴 게 나오면 안 돼요. 3, 4, 5번이 나오면 얘네가 한 번씩 뒤집어서 앞면이 되는 걸로 끝납니다. 이제 그럼 이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자,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4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5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럼 6분의 1의 세제곱이겠네요. 근데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5, 4, 3일 수도 있고 5, 3, 4일 수도 있고 그 순서를 결정짓는 가지수는 3 팩토리얼이죠. 이걸 계산하면 36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6이 안 나왔을 때의 확률이에요. 두 번째는 6이 한 번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6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6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전부 다 뒤집힙니다. 여기가 이제 5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의미가 생깁니다. H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기회는 2번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2개밖에 없는데 하필 뒤집어야 되는 동전도 몇 개예요? 2개예요. 처음 경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전부 1번, 2번을 한 번씩 뒤집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번은 반드시 1번이랑 2번을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6분의 1의 세제곱인데 얘네들도 순서가 바뀔 수 있죠. 1, 2, 6이어도 되고 6, 2, 1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열하는 가지수 3팩토리얼 곱하면 3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 여기서 6이 2번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6이 2번 나오면 2번 뒤집은 거죠? 원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됐어. 원상태로 됐는데 뒷면이 여전히 3개 있죠? 이걸 이제 다 뒤집어야 되는데 남은 기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기회만은 여기서 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마찬가지로 6이 3번 다 나왔을 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총 나온 확률은 여거랑 여게 전부 겁니다. 그 확률을 다 더하면 36분의 1 더하기 36분의 1은 18분의 1이니까 P가 18이고 Q가 1인 거죠. Q 더하기 P 더하기 Q는 19입니다. 허무하죠? 확통은 정말 쉬웠어요. 사실 미적분하고 기하도 풀어봤는데 미적분, 기하는 그렇게까지 쉽진 않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쉬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동은 정말 쉬웠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적분과 기하 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